굉장히 새로운 분위기입니다. 이게 제가 가르쳐본 이 연령대 중에 가장 높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데 되게 챗GPT나 생성형 AI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정말 핫하긴 핫한 것 같아요. 그 중학생부터 지금 뭐 나이대로 보면 이렇게까지 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면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겠다 싶지만 사실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많지 않은데 AI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어린애도 그렇고 지금 배우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온갖 내 생활을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도 눈에 잘 안 들어오시니까 보통은 그래서 영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영상으로 대신 소개를 좀 대신할게요. 네, 이거 우리가 누가 좀 조언을 해주거나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걔네들 생고출 그때 모신 정말 어렵게 모신. 정말 EBS에서도 소개가 힘들잖아요. 정말 어려운 이 전문점 만들어서 소개했습니다. 네, 접니다. 이럴 때 박수를 좀 드리고 어울리긴 하는군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나온 바대로 N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라고 소개가 되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한 20년 동안 한 일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비슷한 거랬습니다. 뭐냐면 좀 대중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보,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걸 빠르게 캐치한 다음에 좀 쉽게 전달해주는 역할, 그런 거 이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전달하는 매체가 뭐냐에 따라서 책을 쓰니까 작가라고 그러고, 그걸 강의로 푸니까 강사, 교수, 방송에서 얘기하면 방송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유튜버, 이런 식으로요. 신문에 쓰면 뭐 칼럼니스트, 이런 식으로 그 직업 자체가 사실은 되게 다양해 보이지만 아웃풋이 어떠냐의 그런 문제였지 한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정보가 주로 뭐였냐면 제 책을 지금 한 70권에서 80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의 그 분야가 기술, 인문,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아니 뭐 인문하고 기술이랑 비즈니스는 다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아마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약간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최근 들어서는 기술이 바뀌어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기술은 온 세상을 바꿀 수도 있죠. 스마트폰 같은 기술. 그게 나왔을 때 기술이 나와요. 그럼 이 기술이요,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을 바꿔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하는 것 자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 없을 때, 스마트폰이 뭐예요? 삐삐 같은 거 없을 때 이제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약속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저도 이제 스마트폰 없을 때 삐삐 있을 때 이제 학교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럴 때는 약속 잡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6시 반에 현대 그 시촌의 그랜드 백화점 앞에 세 번째 문 앞에서 기다려.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연락하려면 연락이 안 되니까 삐삐도 없고 그럴 때는. 근데 지금은 약속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약속은
저녁 때 전화할 테니까 신촌 근처에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저녁 때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면서 약간 패턴 자체도 바뀌면서요. 업무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죠. 업무 패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나가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디서도 휴가 가서도 연락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라이프 패턴이 바뀌어요. 그런데 라이프 패턴이 바뀌면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없던 걸 하게 되니까 여러분 혹시 코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카메라? 그쵸? 필름, 카메라. 요즘 아이들한테 코닥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주식? 주식이요? 주식은 이제 폭망 거의 옛날에 그걸 비하면. 네. 그러니까 요즘은 코닥 하면 애들이 의류를 떠올려요. 옷. 네. 코닥이 필름으로 뭘 하려다가 이제 디카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필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화학기술이 있는 거죠. 그 화학기술을 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닥이란 브랜드, 옷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로 살아남았거든요. 살아남기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코닥 하면 옷이에요. 옷. 근데 이게 불과 10년? 예, 얼마 안 된 거잖아요. 필름 사가지고 이렇게 했던 때가 지금 그래서 사진관 가서 막 사진 찾아오고 이런 때가 10년, 20년 뭐 길어봤자 20년인데 요즘 아이들은 코닥이라는 필름 자체를 몰라요. 필름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순식간에 비즈니스 기회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옛날에 없던 게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이제 아침에 머리 감고 샴푸하고 린스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루틴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샴스라고. 샴푸와 린스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성능이 훨씬 좋아서 이걸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더 따로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샴스를 쓰겠죠. 여기서 이제 순식간에 옛날에는 그 샴스라는 게 알려질 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좋대더라. 써봤어? 하면서 입소 모드로 탁 하고 이 국가에서 잘 나가면 그 다음에 야 미국에 뭐 또 엄청난 게 있대. 그래서 야 그 너 갖고 올 때 들어올 때 좀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퍼졌잖아요. 요즘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져요. 엄청난 게 있다. 그러면 SNS를 타고 쫙 퍼져요. 챗GPT가 발표된 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베타 버전이나 뭔가 있었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작년 11월 30일 날 처음 발표된 거예요. 챗GPT라는 게 3.5가 처음 발표되고요. 12월, 1월 해가지고 서양에서 이거 장난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월, 2월에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전 세계 챗GPT가 팍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 BTS도 여러분 그 되게 요즘에 비틀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BTS가 지금 10년 딱 됐거든요. 10년. 1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근데 이 친구들은 데뷔한 게 그 한참 오래전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3, 4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기술이 SNS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령 샴스라는 새로운 게 있다. 딱 알려줘요. 금방 알려줘요. 그럼 이걸 다 사가지고 괜찮은데 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샴스라는 제품을 만든 데가 빵 뜨겠죠. 불과 4년, 5년 만에. 그죠? 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라이프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이 나올 때 난리인 거예요. 야, 메타버스가 나왔어? 야, 그럼 메타버스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거야? 이게 입문이거든요.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입문. 우리 삶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에 따라서 루틴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었을 때 안 쓰던 제품을 쓰게 되고 안 쓰던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는 이 루틴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령 스마트폰이 딱 떴을 때 이걸 타고서 정말 큰 기업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만들어진 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보다 시총이 높잖아요. 이 페이스북은 대학생 3명이요. 기숙사에서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이러다가 만든 거예요. 페이스북이 왜 페이스북, 이름이 페이스북인지 아세요? 얼굴책. 좀 이상하잖아요. 페이스북 이름이. 왜 그러냐면, 대학생 그때가 그 24일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2학년 정도.
마크 주커버그와 친구들 3명이서 같은 기술자를 썼는데 그 친구들이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뭐 재밌는 거 없어? 하다가 야 그러면 우리 하버드대생 중에 여대생들 있죠. 하버드 여대생의 얼굴 평가 사이트를 만들자. 페이스북이요. 그래서 그 남자애들 또 옛날에는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여자애들 지나가면 야쟤 어때 뭐 10점이야 9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큰일 났지만 그거를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끼리 야 재밌게 그래서 페이스북입니다. 얼굴책.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빵 터진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하버드대생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여대생만 해? 우리 하버드대생 전체를 하자 라고 하다가 말하자면 하버드대생들 뒷담화 사이트가 된 거죠. 야 여기서 쟤는 어때? 아우 쟤 이상해 요즘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러지 말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자 라고 해서 좀 커졌다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안 될 게 뭐야? 대신 성격이 이제 뒷담화에서 서로 소식 공유로 바뀐 거죠. 이러면서 지금 불과 2, 3년 만에 그게 싹 바뀌어가지고 페이스북이 스마트폰에 실렸거든요. 그러면서 빵 터진 거예요. 삼성보다 큰 시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요. 야 이런 기술이 바뀔 때 그 기술에 잘만 얹을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 불과 10년, 20년만 해도 빵 터지는 이런 게 불가능한 게 뭐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코닥 얘기 들었죠. 코닥 얘기 들었잖아요. 그 기술에 올라타지 못하면요. 코닥이 삼성보다 시총이 컸을 거 아니에요. 더 큰 기업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필름을 팔았으니까. 그 기업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흐름에 타지 못했을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또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지금 뭐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막 야 이거 바꿔야 돼,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겠다 보다는 이거에 올라타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순식간에. 이런 위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뭐 인문학과 기술과 경제는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기술이 바뀌면 그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 또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할 테니 이런 것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구나. 또 경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니까 지금부터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챗GPT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챗GPT는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챗GPT 써보신 분 혹시? 여기 한 분, 두 분. 챗GPT 써보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별로 안 신기하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물어보든 다 대답을 해요.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도 막 대답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챗GPT 기계를 좀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계. 이런 거 뭐야? 저런 거 뭐야? 여의도에서 갈 만한 데 어디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나한테 대답을 해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계. 전문가들은 기술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끝말잇기 놀이 기계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다음 단어에 확률적으로 높게 올 단어를 끝말잇줘서 맥락과 단락을 만든다라는 개념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건 다 대답을 해줘요. 뭐든지. 비 오는 날 들을 만한 음악 20개 추천해줘. 추천해줘요.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색을 해가지고 다 뒤져서 알만한 사건을 물어보면 그냥 그대로 이겁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졌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거래처에 보낼 거절 내용 이메일을 만들어줘. 이메일을 만들어주는데 사실은 뭔가 거절한다 이런 거 약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거절해줘. 그럼 얘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근데 사실 비 오는 날 들을 만한 음악 20개는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쫙 나와요. 그리고 거절 내용, 그 거절 이메일 만들어줘 이런 것도요
딱 그 회사에 맞게는 안 나오지만 비슷한 폼들이 있어서 다운받아서 이름만 바꾸면 되게 나와요. 요즘 혹시 잘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잘파 세대? 그러니까 MZ는 아시죠? MZ가 그러니까 밀레니얼과 G세대 합쳐서 MZ라고 하잖아요. 아 요즘 MZ 이상해 라고 할 때는 이 연령대 분은 그 말이 가능해요. 근데 회사 과장이 부하 직원 막 그 신입사원한테 아우 요즘 MZ 이상해 하는 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과장도 M이거든요. 45세까지 M이에요. 그러니까 45세부터 지금 한 20세부터 45세 요 정도가 MZ예요. 그 부장님도 사실은 M이거든요. 44세 부장님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 MZ 안 돼라고 했을 때 자기도 M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요즘엔 잘파 세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G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25세 밑으로 그 어린애들 이런 친구들인데 이 잘파 세대는요 아직 취업을 안 했어요. 네, 그 나이가 아직 취업할 나이가 안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알바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난리예요. 너 헬이다 헬. 정말 이상한 애들이 몰려온다. 그 MZ나 이런 건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4학년 있죠. 이 4학년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반까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이걸로 하다가 3학년 말 4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별 모임 같은 건 아니고 사람들이랑 같이 뭘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취업에 가요. 근데 그건 해봤어요. 그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정말 잘파 세대 얘기 들으면 아침에 문자가 온대요. 그 알바생이잖아요. 아침에 문자가 와가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문자가 온대요. 이거 뭐 전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이 알바생이 잘못한 거냐 해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부산에서 태풍이 왔을 때 그 알바생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늘 못 나가요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을 때 나오지 말라고 내가 먼저 얘기해줘야 됐던 거냐 내가 그 사장한테 잘못한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한 거냐 이런 얘기. 그런 친구들이 아직 취업을 안 해가지고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진 않았거든요. 책임감이 정말 없습니다. 그냥 뚝 던지면 내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오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저것 때문에 거래처번에 거저 내용 저것도 요즘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한테 오늘 알바 못 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걸 찾아요. 네이버에 사장님한테 알바 못 간다고 통보하는 문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다운받아서 자기 이름이랑 회사 그 가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표 하나가 문자를 받아가지고 누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다른 알바생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다쳤다는데 우리 그 병문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알바생이 딱 문자 보더니요. 아유 사장님 이거 그 네이버에서 다운받아서 보낸 문자예요. 그러더래요. 그 알바생끼리 서로 저격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엄청 많이 만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거래처 늘 보는 사람한테 AI로 이거 써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약간 죄책감. 내가 직접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글 쓰는 것도 다운받아서 하는데 얘는 아예 써주니까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러면 스피드가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이 한 명한테 이메일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쓸 겁니까? 그러면 한 명한테 쓰는 1시간 걸리고 2명 쓰면 2시간 걸리고 그러잖아요. 1시간에 100명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요. 퀄리티가 되게 대단한 게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좀 더 정성스럽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하면은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 할 때 얘네가 100개, 1000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얘기가 하나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런 거 우리 회사의 마케팅팀이 이번에 이러저러한 상품을 마케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마케팅 기획안을 세워줘. 우리 회사 성천 아카데미에 어떤 마케팅을 이거 해보겠다. 마케팅 기획안을 세워줘. 그러면 나와요. 그게. 기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는데도 그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챗GPT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챗GPT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챗입니다. 채팅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이따 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어쨌든 챗GPT에서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돼요. 다 그래요. 지금 뭐 한참 챗GPT 아신다 하시는 분도 5분의 1밖에 모르시더라고요. 5분의 4의 가능성 때문에 이게 이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우리한테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챗이라는 저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GPT는 뭐냐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트랜스포머는 여러분 트랜스포머 하면 생각나는 건? 영화. 이거 젊으시네요. 변신 로봇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고 보통 이제 변압기, 트랜스포머 아니면 도란스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I 기법의 이름이에요. 그 무슨 법 했을 때 AI 기법 중에 하나다. 단어 다음에 그 다음 단어 찾는 기법 중에 하나다. 트랜스포머. 프리트레인드는 사전에 학습한. 자, 제너레이티브가 핵심이죠. 생성이다. 여러분이 AI 할 때 요즘 AI가 생성형 AI다라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생성이라는 거 뭘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내가 사자를 찾아줘. 그러면 보통 사자가 그러니까 그 네이버나 포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자가 쫙 걸리잖아요. 그 어떻게 걸리는지 아세요? 그 사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얘네들은? 사자 사진 뒤에 해시태그가 붙어 있어요. 사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모르는데 이렇게 뒤에 사자라고 붙어 있는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있는 사진을 쫙 나열하는 거야. 샵 해가지고 사자 하고 있는 걸 나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못해서 기린 사진에 사자라고 붙여놓으면 사자 사진 사이에 기린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원하는 사자가 있어요. 뭘 쓸 때 뭐 무릎 꿇고 있는 사자라든가. 그럼 사자만 찾으면 그 무릎 꿇고 있는 사자가 어딘가 있을 텐데 10만 개가 떠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고도화를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에요. 해시태그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30개, 40개, 50개 붙여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시나요? 넷플릭스 보시면 여러분이 봤던 영화랑 좀 비슷한 영화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거든요. 넷플릭스 첫 화면이 사람마다 다른 거 아세요? 넷플릭스 처음에 딱 뜨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계정으로 딱 본 그거에 맞게 이 사람은 이런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이런 영화를 좋아하겠지, 또 이런 영화를 좋아하겠지 해서 사람마다 첫 화면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손주가 보는 그 첫 화면이랑 여러분이 보는 거랑 다 다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서 보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별게 아니라 영화를 하나 보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 3분 있다 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영화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 영화에 해시태그가 50개 붙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설명하는. 다른 영화 해시태그랑 한 28개가 겹쳤다. 얘가 제일 많이 겹치네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즘에 모든 고도화, 검색 엔진 고도화라든가 알고리즘 고도화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해시태그가 많이 붙어 있는 거. 얘는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사자 사진을 원하잖아요. 사자. 그러면 이쪽 사자 사진에서 코를 따와요. 이쪽 사자 사진에서 입을 따고 이쪽 사자 사진에서 눈, 귀를 따와가지고 새롭게 사자를 만들어줘요. 아예.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있는 사자. 그러면 어차피 만드니까 이렇게 처음 만들 때 그런 걸 만들면 됩니다. 별의별 이상한 주문을 해도 그렇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그냥 사자 하면 사자가 나오고요. 뱅 스타일의 사자를 찾아줘. 근데 이거 지금 중국 동물원에 있거든요. 이런 뱅 스타일의 사자가. 네, 있어요. 근데 가령 저런 거. 화성에 가서 우주복을 입고 지구를 향해 울부짖는 사자를 찾아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자가 화성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림이라도 저런 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저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저기 나왔습니다. 달리라는 생성형 AI로 제가 생성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따다가 만드니까 그러면 얘가 처음에 내가 주문한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래서 지금 얘네들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아니 화성에 가서 우주복을 입고 지구를 향해 오진 사자를 우리가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저걸 왜 하는 걸까요? 이것 때문인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천 아카데미가 마케팅을 하겠다.
성천 아카데미 마케팅 기획안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버 마케팅 기획안 아니면은 뭐 어느 학교의 마케팅 기획안, 어느 아카데미 마케팅 기획안, 구글의 마케팅 기획안을 다 따서 여기서 요만큼 따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사자 사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건 사진이고 그림이지만 얘는 텍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원할 때 성천 아카데미야 일본에 있는 어느 학교를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줘 라고 해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질문을 잘할수록 유리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니까. 근데 보통 그 챗GPT 쓰실 때요, 그냥 딱 들어가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별거 아닌 얘기를 해요. 평범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저런 것에 이런 것을 알려줘.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고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질문하는 거 배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니즈가 분명하면 내가 아는 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가령 분당 땅이 오를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분당 땅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얘는 그렇게는 안 알려줘요. 왜냐면 잘못 추천하면 위험하니까. 대신 분당이랑 가장 비슷한 일본의 그 지역을 어디가 있어? 여기입니다. 그 일본 지역의 그동안의 부동산 그 동향을 조사해줘. 이런 식으로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비슷한 것의 부동산 동향과 지금이랑 시점에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를 내가 이렇게 검색해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가장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또 언론에서 들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문제가 있다. 저작권 문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새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만들어낸 이거는 이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생각에도요.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 언론에서 저작권이다 뭐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 콧 따오고 여기서 귀 따오고 입 따왔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이건 누구 거예요? 네, 내가 만든 거고 내 거잖아요. 가령 이걸로 요즘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도 써요. 기업에 내는. 그럼 내 자기소개서잖아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되려면 어디서 따와야 되는데 내 자기소개서를 어디서 따와요? 이 표절이나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언론에서 저작권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지? 그건 뭐냐면 이걸 만들 때, 이 사진을 만들 때요. 이쪽 사자 사진에 코를 따오잖아요. 이쪽 사자 사진을 왜 네 멋대로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이라고 하는데 얘가 학습할 때 이 학습하는 자료들을 왜 갖다 쓰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풀려요. 왜 풀릴까요? 왜냐하면 자 이쪽에서 가령 뉴욕타임즈에서 야 우리 텍스트 니네가 갖다 썼잖아? 너 왜 갖다 써?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돈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 있으니까 아무도 쓰지 마가 아니라 야 니네 없을 거면 우리한테 돈을 줘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챗GPT라든가 그 구글에서 바드라고 하는데 이 바드 같은 것들이 뉴욕타임즈랑 제휴하고 AP랑 제휴하고 하는 식으로 제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풀릴 문제라는 거야. 이번에 네이버가 클로버X라고 그 생성형 AI를 냈거든요. 자기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 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써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나왔을 때 지금 시총이 4조가 떨어졌어요. 후졌다.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는 거 아닌데 퀄리티가 네이버 블로그 글 참고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후졌으니까 후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 그래서 사실은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거. 나중에 생길 수는 있어요. 지금은 이 저작권이라는 건 이걸 갖다 써서의 문제지 생긴 거, 생성된 거 자체의 저작권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가령 여러분이 책을 만들잖아요. 내 인생 이야기를 자 이런 소재로 우리가 책을 만들어줘. 글을 써줘 하면 내가 써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인생 이야기로 책 만들고 싶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책 하나 딱 남기고 싶잖아요. 그걸 얘가 가능하게 해줘요.
보통 이제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이 두 가지가 없어서인데 보통은 시간 그리고 글솜씨 이게 없어서잖아요. 얘가 글을 써줘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줘. 1000자로 써줘. 1500자로 써줘. 그러면 이게 써줍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뭘 해봤냐면 서문을 쓴 다음에 이 서문을 해밍웨이풍으로 써줘. 그러니까 정말 그 해밍웨이풍 탁탁탁탁 떨어지는 건조체 있잖아요. 그걸 딱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야 그럼 이거를 셰익스피어풍으로 써줘.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오 그대여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있어. 그 횡단부두에서 뭐 철수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네가 얘기를 써줘. 그러면 내 인생에 한 달락 이런 거 탁탁탁 나와서 그 몇 달락 이어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사실 챗GPT 잘 다루시면 하루 만에도 책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많아요. 챗GPT로 글쓰기 하는 그런 것도 많아서 책이 나옵니다. 시간도 금방금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책을 냈어요. 그런 책을 냈을 때 이 저작권을 누가 가져가요? 인세를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사가 가져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그냥 인세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차피 출판한 책을 내니까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챗GPT로 쓴 책이 엄청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도 약간 관심을 가지시면 책 쓰는 거 되게 금방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얘를 가지고 챗GPT로 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새롭게 지금 법이 없으니까 법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건데 새롭게 그러면 이런 건 아니 단추 몇 번 눌러서 이걸 책을 써가지고 인쇄 다 가져가는 건 좀 억울하지 않냐? 그냥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하자라는 논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그 국회방송에서 인생책방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인생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1시간짜리 프로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을 계속 만나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4월 총선 때문에 예, 이거 뭐 바꾸고 뭐고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지역구에 잘 보여가지고 계속 할 것인가 예,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한국에선 이게 빠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 그래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게 규제를 만들었을 때 그 산업이 가다가 멈출 수 있잖아요. AI 산업을 지금 멈추게 하는 그 죄를 짓고 싶진 않은 거죠. 후세.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이걸 못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저작권이 언론에서는 떠들지만 사실 실제로 입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되어 있지 않다. 할 생각이 없다는 거 일단. 그래서 당분간은 이거 저작권 문제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변화 말씀드릴 텐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중요한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이니까 내가 무엇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이 나온다라는 기술. 그런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우리가 알만한 기술입니다. 들어는 봤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해보세요. 내 대신 책을 써줘야 내 대신 행정서를 작성해줘야 이런 기술을 가지고 구글이나 메타라든가 그러니까 전 세계 되게 큰 기업들, IT 기업들이 전부 다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책 써주는 기술이 그렇게 사활을 걸고 달려들 만한 기술일까요?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돈이 된다고? 왜 이렇게 날리지? 그게 우리가 모르는 5분의 4였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요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알만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할게요. 얘는 두 가지 특징인데요. 하나는 수렴형 검색과 맞춤형 검색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렴형 검색은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제 30, 40대가 읽을 만한 자기계발서 20개 추천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0개 자기계발서 추천이 됐습니다. 자기계발서 20개를 언제 또 읽어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야 그러면 이 중에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건 뭐니? 라고 했더니 그럼 이 중에서는 이 10개가 베스트셀러예요. 이것도 많아. 10개를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시간 관리에 대한 거. 요즘 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거 한 개만 추천해줘. 그랬더니 한 개가 아니라 시간 관리는 뭐냐? 그랬더니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좋다라고 추천해 준 겁니다. 이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은요,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질문 3개만 해. 이번 주에 교보문고에서 할 책을 내가 정했거든요. 이거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자, 3, 40대가 얘기할 만한 자기계발서 20개 추천해줘. 그러면 구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져서 제가 넣어봤어요. 저런 식으로 해서 구글에서 정보가 몇 개 떨어지나 봤더니요, 20만 개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뭔지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여기는요, 자, 이 20개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건 뭐야? 추려줘라고 해서 추려준 거잖아요. 구글은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건 뭐니?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계발서를 하면 또 그게 쫙 떨어집니다. 20만 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관리에 대한 자기계발서, 그러면 또 한 10만 개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종합한 다음에, 야, 이거 다 종합해보니까 요거를 내가 사야겠구나를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발산형 검색, 정보가 발산되는 겁니다. 수렴형 검색은요, 탁탁탁탁 해서 정보가 바로 보이죠. 자, 여러분, 포털 사이트들,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원할 때 들어가서 한 7, 8번 이렇게 클릭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한두 번만에 딱 정보에 접근하는 걸 좋아할까요? 한두 번? 한두 번? 와, 여러분 아직 순진하시군요. 이게 보통은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7, 8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고가 붙을 때가요. 한두 번만에 딱 가면 배너가 한 번만 나와요. 7번에 가면 7번이 나옵니다. 배너가. 페이지가 바뀌니까. 광고 수입이 7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30번 하지? 그럼 유저가 떠나요. 짜증나서. 그러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들은 밸런스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면 안 되고요. 몇 번 클릭해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클릭하는데 짜증나지 않게 하는 정도 수준. 요걸 찾는 게 포털 사이트의 밸런스예요. 그래서 뭐 개편되면 또 자꾸 이게 들어가서 뭘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포털 사이트들이 망해요. 광고 수익이 주수익인데 광고 수익이 7분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여러분 지금 네이버의 경쟁자가 어디예요? 네이버의 경쟁자 다음? 구글? 아, 근데 구글은 네이버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워낙에 그거니까. 뭐 한국에서는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없죠. 다음에 있다가도 검색할 일이 있으면 네이버를 켜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는 만들어지고 한 20년 동안요 독점이었어요. 검색에 있어서 거의 독점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터라든가 이런 거 계획하는 사람도요 네이버를 기반으로 뭐든지 기획을 해요. 내가 마케팅을 해도 그럼 네이버에서 일단 어떻게 뜨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디지털, IT는요 네이버라는 질서 위에서 이게 세워진 거예요. 마케터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얘가 흔들려 버리면 이 위에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여기서도 구글은 끝났다 이런 거라면 구글은 할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기는 게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사라지고 하면서 지금 와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렴형 검색 이렇게 되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돼요. 근데 맞춤형 검색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딱딱 맞춰서 해줘요. 이거는 제가 뭐라는 거냐면 5살 아이가 들으면 좋을 동화를 만들어줘. 대신 조건이 있어. 이 4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 4가지 단어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공주, 요정, 플레이스테이션, 김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잖아요. 게임기 김치. 이게 뭐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글을 만들어 했는데 얘는 슈어 하면서 금방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요정이 궁전에 돌아올 때마다 둘은 맛있는 김치를 먹으며 누나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즐겼어요. 나는 김치를 먹으며 게임을 즐겼다는 아름다운 결론까지 도달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3, 40초밖에 안 걸렸어요.
맞춤형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맞춤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원하는 결과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직 챗GPT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 확장해 보면요. 챗GPT랑 내 SNS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 SNS랑 챗GPT는 오늘이라도 연결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문제. 그 규제가 문제인 건 규제가 풀리면 바로 가능한 거니까 기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SNS가 연결됐다. 자, 제가 여의도에 왔잖아요. 여의도에 와서 이쪽 항상 저쪽 방송국 쪽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은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63빌딩 근처에 점심에 먹을 만한 데 찾고 싶어요. 그러면 63빌딩 맛집을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보통? 네이버에서 그렇죠. 여의도 맛집 아니면 63빌딩 맛집 검색을 해보시죠. 그래서 검색하면 결과가 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첫 번째 뜬 집 정말 맛집일까요? 그렇게까지 순진하진 않으시군요. 네. 첫 번째 뜬 집, 요거는 진짜 맛집이니까 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돈을 많이 쓴 집.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쓴 집이구나 생각을 하죠. 그럼 두 번째 뜬 집은 진짜일까요? 아니죠. 마케팅에 돈을 좀 덜 쓴 곳이에요. 좀만 더 썼어도 일이 가는 건데. 그럼 블로그에 뜬 건 진짜일까요? 블로그는 뭐라고 써있냐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지만 제 주장을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뻥이에요. 협찬 받았는데 무슨 제 주장을 써.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냥 검색을 해봐요. 여의도 맛집. 되게 날씨 같지 않습니까? 별로 믿진 않은데 검색을 해보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못하겠는데?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좀 어린 친구들 있죠? 아까 잘파 세대에 해당한 친구들은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안 해요. 인스타 검색을 하고 유튜브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인스타 검색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해시태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맛집, 63빌딩 맛집 했을 때 해시태그가 많이 붙은 집. 이쪽 집은 32개 붙어있는데 이쪽 집은 1725개가 붙어있다. 이쪽이 맛집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해시태그 많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해시태그 단거를 찾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지혜를 모으는 거죠. 경험을 모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유튜브에 거기 들어가서 먹은 거, 보통 이런 것도 없으면 보통 맛집은 아니고 맛집을 소문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유튜버 가서 이제 어때요? 라고 막 한 게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보는 거죠. 보니까 맛있어 보여. 맛은 모르겠는데 맛있어 보여요. 그럼 인스타라도 잘 나오거든요. 가는 거야. 아니면 유튜브는 댓글이 가능하니까 밑에 댓글도 써있거든요. 뻥이에요. 이상해요. 냄새나요. 이런 게 써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별로구나.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럼 여기 가야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챗GPT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준만 정해주면 얘가 한다고요. 이런 거죠. 63빌딩 근처에서 점심 먹으려고 해. 어디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걸 얘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 쫙 뒤져가지고 해시태그 많은 거 요거 그 다음에 유튜브 가서 댓글 분석해가지고요. 댓글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다. 다 종합해가지고요. 다 종합해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가세요. 라고 나한테 추천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맛집을 확률이 높죠.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집에 갔어요. 먹었어요.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지? 두 번째 집에 갔어요. 맛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챗GPT 한번 욕해주면 돼요. 야 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싫어요. 근데 맛있어요. 욕을 했으면 칭찬할 때도 칭찬해줄 때는 좋아요. 그 몇 번 합니다. 한 달 정도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면요. 이건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직접 내 취향을 얘한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이런 성향을 좋아하고 매운 건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내 취향까지 얘가 직접 선택한 걸 가지고 추천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내 SNS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까지 하냐면 어제 뭘 먹었는지 얘가 알아요. 어제 돈가스 먹은 거 사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지금도 멀티모달이라고 사진 판독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돈가스 맛집이 있지만 어제 돈가스 먹었기 때문에 이건 제외. 한 3개월 동안 먹은 거 보니까 3개월 동안은 일식을 되게 많이 드셨네. 일식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 일식. 내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한 것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내 취향에 맞춰서 추천해 줍니다. 이거 상업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요.
95%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도 아니에요. 야, 하나만 추천해봐. 딱! 근데 그게 95%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맛집만 추천받겠어요? 아니에요. 나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어디 가면 좋겠어? 라든가 TV 사려고 하는데 TV 뭐 사면 좋겠어? 라든가 내 취향을 아니까 그러면 탁탁탁 가성비 좋고 뭐하고 이런 걸 아니까 나한테 딱 맞춰 추천하는데 대부분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네이버 가서 이렇게 찾을 필요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를 이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정보 검색, 그 다음에 물건 사거나 그럴 때 리뷰 본 다음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정보 검색은 아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춤형 검색으로 탁탁탁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리뷰 같은 거는 리뷰를 볼 필요가 없어요. 리뷰를 왜 보냐 하면 뭐 사면 좋을지. 그럼 차 한번 사려면요. 차 리뷰를 한 20개, 30개 유튜브 가서 찾아보거든요. 왜요? 내가 뭐 사면 좋을지 판단하려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 좋아 부탁했는데 그게 거의 내 마음에 드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시간 이거 보고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게다가 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간까지 다 전략에서 딱 주니까 얘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의 장점.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그게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이버나 구글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구나. 새롭게 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네이버가 급하게 클로버엑스 발표하고 이런 게 이건 진짜 2분의 1로 하면 안 되겠는데 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건 5분의 1입니다. 5분의 4. 진짜로 중요한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얘가 쓰는 기능에 주목을 해서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아웃풋에 주목을 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기계가 있어요. 기계랑 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안 보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얘가 기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야. 지금 가끔 챗봇으로 대화할 일이 있으세요? 문제냐 하면 주차 위반으로 딱지가 나와가지고 열받아서 구청에 항의하려고 하는데 챗봇으로 하래. 챗봇으로 막 하는데 말이 전혀 안 통해요. 알아먹지 못하고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세요 하는데 내 경우는 그 케이스 없고 결국 다시 전환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랑 채팅을 하면 누가 봐도 기계예요. 근데 튜링 테스트는 얘랑 채팅을 했는데 얘가 기계야 사람이야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인 척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 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챗GPT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예요. 안 보고 얘기하면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아까 챗GPT 사용해 보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데 가령 요즘에 가장 이걸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디지털 마케터들이거든요. 디지털 마케터 아니면 중소기업 CEO들, 좀 빠르게 가는 중소기업 CEO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딥 사용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딥하게 사용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한 사람이 한 반 정도 돼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한 사람은 정말 챗GPT랑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챗GPT랑 대화하다가 고마워라고 해봤어 라고 하면 디지털 마케팅 반 이상은 해봤다고 해요. 하다가 나한테 정보 주니까 고마워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챗GPT 시작할 때 안녕 하고 시작하는 친구 많고요. 끝날 때 그럼 이만 이런 식으로 끝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다가 그럼 이만하고 끝낸 적 없잖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채팅 모델이라 그래요. 서로 얘기하니까 마치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들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채팅 모델이라고 해도요. 구청의 그 주차 그거는 고마워라고 안 하거든요. 중요한 건 채팅을 하는데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와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우리 1월달쯤에 있었던 근데 정말 1월달밖에 안 됐네요. 올해 1월달에 있었던 사례가 되게 좀 크게 공유돼서 신문에 나왔었는데 챗GPT 사용자가요. 얘한테 야 1+1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입니다. 아니야 1+1은 3이야.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2예요. 그랬는데 유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1+1은 3이래 그랬거든요. 근데 챗GPT 대답이 뭐였냐면
와이프분이 그러셨다면 그게 맞겠죠. 너도 사람이지 하고 깜짝 놀랐다는 그 공유담.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농담이라는 맥락을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 말의 맥락을 알아듣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원하는 대답을 주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주는 거예요. 그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알아냈다라는 게 훨씬 문제인 게, 자, AP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챗GPT 자체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연결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API라는 연결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는 챗GPT, 하나는 다른 거랑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챗GPT가 전 세계에 발표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질문 1위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질문 1위. 뭘 것 같아요? 아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주식 뭐 사면 좋아? 이거였습니다. 근데 챗GPT의 대답이 뭐냐면요. 저는 언어 모델일 뿐 금융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이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나중에 얘대로 샀는데 뭐 손해봤다 하고 고소 걸리고, 미국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거 말고요. 야, 챗GPT야, 나 이런 그림이 필요해.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얘의 대답은 뭐냐면, 저는 언어 모델일 뿐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달리를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다 줄 수 있어. 하지만 다른 건 난 못해. 엑셀 정리해줘 이런 거 못해. 라는 거거든요. 얘를요, 그림 그려주는 애랑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그걸 API라고 하는데, 자, 내가 챗GPT한테 난 이런 그림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내가 무슨 그림을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릴 수 없죠. 얘를요, 달리라는 생성형 AI 그림 그려주는 애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원래 그림을 그려주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얘가 알아들어서 얘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림을 뽑아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얘네 둘이 손잡고 일하는 거 본 적은 없잖아요. 어차피 기계 안에 있던 애들이니까. 챗GPT한테 얘기했더니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면 이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말로써 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챗GPT로 엑셀 업무 자동화하기 있죠. 엑셀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쳐줘. 이거 3배로 해줘. 말로 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글 수십 개 자동 생성하기. 마찬가지예요. 블로그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완성하기, 인스타그램 만들기, 부루만 사용해서 10분 만에 쇼츠 만들기. 부루라는 거 뭐냐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5번은요. 챗GPT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촬영도 안 하고 편집도 한 적이 없는데 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 어투가 어디서 많이 본 어투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유튜브 썸네일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그 영상대로 따라하면요. 지금 여러분도 그 영상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부루로 챗GPT랑 연결시켜가지고 영상을 자동화 만드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API로. 설정 값이거든요. 이렇게 설정하면 저렇게 설정하면 돼. 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러면 챗GPT랑 홈페이지 만들어주면 연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홈페이지 만들어줘.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막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그게 나와요. 파란색으로 바꿔줘.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글씨체 좀 크게 해줘 하면 글씨체가 크게 됩니다. 만들어주는 얘예요. 근데 얘를 내가 사람 말로 기능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챗GPT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챗GPT가 프로그램 대신해준다, 코딩 대신해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야, 코딩 좀 해줘. 그러면 저는 언어 모델일 뿐 코딩은 못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코딩 쉬워 하면서 바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 막 다 잘라지게 만들고, 한국은 괜찮은데 지금 미국은 이것 때문에 개발자들 많이 잘렸어요.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기계한테 야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전달하려면 얘네들은 기계어를 써야 되잖아요. 1000, 1100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야 100011래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알아듣고 사람도 알아볼 만한 중간 언어를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라고 해요. C++이나 파이썬 같은 건데 그러니까 나는 100011이 아니라 얘가 알아먹을 만한 파이썬으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파이썬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 뭐냐면 번역가들인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니즈는 이런 거지. 그럼 얘한테 전달하려면 중간 얘도 알아먹을 만한 언어로 바꿔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번역가들인 겁니다. 언어잖아요. 프로그램 언어. 그러니까 야, 그건 내가 해줄게 하고 챗GPT가 바로 그 자리에 배치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번역가들 필요 없다. 바로 연결시켜요. 그럼 뭐냐 하면 내가 야 이런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말로써 게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말로 게임을 개발하는 거? 몇 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년? 3년? 5년? 10년?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되고 있어요.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고요. 사실 게임 개발하는 유명한 두 엔진이 유니티랑 언리얼이라는 엔진인데 둘 다 하고 있고요. 한 2개월 전에는 핀란드의 게임 개발사 하나가 게임쇼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야 뒤에 나무 좀 심어줘 라고 말을 했더니 뒤에 나무가 팍팍팍 심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짜줘 라고 말로써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나 이런 게임 필요해 라고 해서 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씨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손자 지금 게임 개발자 꿈꾼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게임 개발자가 없어지진 않아요. 대신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과가 아니라 본과에 들려. 네. 그러니까 막 내가 게임 코드 짜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유리하냐면 창의성 많고 인문학적 이해 풍부하고 소설 많이 읽고 이런 친구들이 게임 개발할 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는요 그 문송함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송함들을 없애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과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가 하는데 대신 챗GPT는 내가 내 의견을 정확하게 얘한테 전달할수록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걸 문과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창의성도 더 많고 그러니까 얘를 활용하는 건 문과가 훨씬 잘할 것이다. 그래서 야 이거 문과가 역전이 되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되고 있는데 정말 큰일은 이겁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엑셀이나 여러분 그 오피스 365가 뭔지 아세요? 오피스 365? 그 기업에서 일을 할 때 특히 행정직이 늘 하는 게 엑셀 작업. 그러니까 막 그 숫자 비용 처리하고 엑셀 작업 그다음에 워드 보통 한글 많이 쓰지만 기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써요. 이게 이제 세계 표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워드 그리고 PPT 이것도 지금 PPT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오피스에서 많이 쓰면 오피스 365인데 거의 행정직은 이런 오피스 365를 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여기 이제 이분이 오시면 내가 여러분이 CEO고 아니면 팀장이고 그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 있는 회사예요. 근데 다들 비슷비슷하게 일하는데 이분만 챗GPT로 API 연결해서 엑셀 연결시키고 뭐 해가지고요 자기 혼자만 일을 빡 잘하는 거예요. 혼자서만 다른 사람이 10배랍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이 상황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100명 중에 이 사람 하나만 딱 잘해요.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CEO 입장에서 뭐냐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대우해야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형평성 네. 얘가 지금 10배를 한다고 10배를 줄 수는 없거든요. 해봤자 1.2배인데 그럼 10배 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가 받고 남들보다 10배 하니까 그러면 1시간 보통 해야 될 일을 10분만 하고 쉬어요. 그런데 또 성과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장이 컨트롤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다들 잘하면 좋은데 혼자서만 그러면, 게다가 이 사람 믿고서 그럼 이 팀을 원래 10명이 필요한 일인데 한 5명만 했어요. 이 사람이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이직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매뉴얼대로 잘 돌아가길 원하는데 이게 한 명이 튀어버리면요, 이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이 기가 막히게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두 다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이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데요. 챗GPT를 이용해서 자동화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오피스 365라는 그거에 챗GPT를 달아서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거든요. 자동으로 얘를 쓰는 건데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오피스 365를 자동으로 쓰는데 가상으로 카페 AI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만들 것이다. 이걸 만들 때 얘네들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겠어 라는 개념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가 한 4개월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이게 이제 발표한 거라서 이제 그 초청장을 지금 보낸 거고요.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요. 그러니까 카페 AI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워드거든요. 워드에서 카페 AI의 기획안을 세워줘. 그럼 얘가 기획안을 세워주는 거야. 내 기획을 치는 게 아니라 얘가 기획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저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식으로.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선택한 다음에, 야, 그럼 이거 PPT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순식간에 PPT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비용 계획 세워줘.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라고 비용 계획을 세워줬거든요. 야, 한눈에 보이게 좀 해줘. 그랬더니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라고 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비용 계획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메일 보내줘. 그랬더니 관련자들한테 다 이런 거 있다라고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야. 이제 팀즈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의한 거 지금 회의록 작성해줘.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눴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 준 겁니다. 버젯 비용 계획 세워줘. 그러니까 타임라인 설정해줘. 그리고 아젠다 만들어줘. 경쟁 기업이랑 비교해줘. 수학 분석해줘. 이런 것들을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음악도 되게 스산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업 하시는 분은 저 일이 다거든요. 저게 다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를 행정업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면요, 분위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와, 저거 나 잘리겠구나. 이거 하는데 보통 한 달, 2달 정도 걸려요. 만약 이렇게 그 직원이 혼자 한다면. 근데 지금 이러면 반나절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는데 이 다음 걸 보면 또,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영상을 지들이 편집한 거잖아요. 그럼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발표 날 시연을 했습니다. 직접 PPT를 작성하는 거 시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요게 시연인데요. 요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발표자의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딸한테 축하한다.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PPT를 만들어줘. 라고 했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시죠. 시연이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자, 그래서 약간의 정보를 준 다음에 도우터를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겠다. 그리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펀과 크리스티브 해가지고 좀 재밌는 스타일을 선택했어요. 눌렀죠? 눌러서 저 시간 있죠? 저 시간에 이 PPT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걸린 시간이에요, 이게. 뷰티풀 프레젠테이션 나오는 실제로 걸린 시간이 이거고요. 그러다가 약간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느냐. 그래서 체크를 한 다음에 좀 더 햄스트링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리어클 합니다. 또 다시 누를 거예요, 저거를. 누르죠? 그러면 저 정도 올려서 바뀌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걸린 시간이에요. 저 PPT가. PPT 작업해보시면 알겠지만 저 PPT 만들려면 저거 한 2주 걸리거든요. 예쁘잖아요. 저거를 지금 저 시간, 지금 1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아, 교수님,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유치해서 회사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처음에 펀과 패스티브 모드를 선택해서 그렇고요. 프로페셔널 모드나 이런 걸 선택하면 또 그럴듯한 게 나옵니다. 네. 이거를 눈앞에 보니까 반응이,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눈치채셨나요? 뭐냐면, 그냥, 야, 딸을 위해서 이런 거 해서 요만큼만 해가지고 지금 줬잖아요. 사진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앞에 사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발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지금 내 클라우드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아, 얘가 딸이겠거니 찾아가지고 딸 사진을 넣은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 AI랑 경쟁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사람의 감성과 이게 들어가서 퀄리티 있는 걸 만들면 된다. 창의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들으셨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 만드는 시간이 얼마인데요? 일주일, 2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1분 안에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퀄리티가 월등하다가 아니라 스피드가 월등하기 때문에 문제고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월등한 퀄리티보다 스피드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월등한 퀄리티는 소수의 몇 명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보면 그 직원들은 전부 다 이러고요. CEO들은 우와 이래요. 제가 진짜로 이 챗GPT 처음에 3월달부터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성천 아카데미가 가장 오래된 그 한 4개월 전쯤에 아마 섭외를 했을걸요? 이거 해내려고. 네. 보통 막 다음 주 것도 급하게 섭외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되게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해놔도 괜찮은가 싶었는데 괜찮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정말 많이 다녔어요. 3월달, 4월달엔 하루에 막 3개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CEO들 왜 이렇게 아침잠이 없는지 아침 7시에 강남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강남에서 또 하고 그랬는데 그때 CEO들이 진짜 많이 만났는데요. 반응이 이랬거든요. 우와,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결국 여러분이 봐도 저걸로 인해서 일자리 대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행정 업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언제쯤부터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년? 3년? 10년?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느끼지 못하겠죠. 왜냐면 신문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고하셨어요. 대신 챗GPT 쓸게요.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신규 인원을 덜 뽑는 식으로요. 원래 우리가 한 10명 필요했다. 그러면 6명만 뽑자. 이런 거예요. 원래 디자이너랑 기획자랑 따로 뽑았는데 지금은 디자이너 한 명만 뽑아요. 기획 능력 있는 디자이너 한 명 뽑아서 디자인을 얘 시키면 되거든요. 얘는 눌러가지고 이거 괜찮냐라고 픽업만 할 수 있는 픽만 할 수 있는 능력이면 돼요. 그러니까 2명 뽑을 거 1명 뽑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게 더 어렵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게 당장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인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프랜차이즈 가보시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죠? 그쵸, 이게 되게 근데 언제부터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알바생이랑 같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2년 정도.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있고 알바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 키오스크 이용할 생각이 없어가 아니라 보통 하다가 알바생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의 그 페이드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바생이 없어지고 키오스크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못하는 사람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페이드 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챗GPT가 약간 그런 시간이에요. 2년 있다가 보면 실무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미 그런 일자리 대체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프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연결은 3가지라고 했잖아요. 연결 하나 한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두 번째 연결, 플러그인이라는 연결이 있어요. 자, API는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되게 맛있는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배달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전화가 생겨가지고 드디어 배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 오피스 365의 챗GPT라서 이걸 쓰기 쉽게 만든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 집에서도 쉽게 배달해 먹겠네. 됐어요. 자, 플러그인은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 생긴 거야. 챗GPT 안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들어가 버린 거야. 자,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쓰다가 파워포인트 쓰다가 그냥 챗GPT 버튼을 눌러.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엑셀 쓰고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요, 챗GPT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챗GPT 안으로. 지금 한 400개 들어가 있는데 이 노란 애는요, 익스피디아라고요. 그 여행 예약 사이트예요. 그리고 얘 당근처럼 생긴 애는 인스타카트라고 식료품 배송 사이트입니다. 이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거라. 근데 이런 거죠. 챗GPT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한 달 있다가 태국 여행 가는데 태국 여행 3박 4일 일정 계획을 세워줘. 그럼 얘가 지금도 세워줘요. 동선에 맞춰가지고 첫째 날 어디 가서 뭐 하시고 점심 어디서 드시고 뭐 휴식은 어디서 숙소는 어디서 하세요 하는 식으로 딱 세워줍니다. 여기다가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식당이랑 호텔 이대로 예약해놔. 예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내가 챗GPT랑 얘기를 했는데 익스피디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피디아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익스피디아가 실제로 예약을 하는 걸 다 하는 거거든요. 나는 얘랑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배달의 민족에서 중국집, 일식집 다 따라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배달의 민족만 들어가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잠깐 근데 3일째 되는 날 해변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데 사진 좀 잘 나야겠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식단 조절을 좀 해야겠어. 사진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한 달 동안 식단 조절의 계획을 세워줘. 그러면 어떻게 드시고 나올 거예요. 이대로 주문해줘. 그러면 인스타카트에 주문돼가지고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 뭐 강아지 맡겨야 되는데 강아지 맡을 사람 찾아서 예약해놔.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AI 비서는 그냥 일정 관리 뭐 그날 3시에 뭐 있어요 이 정도겠지만 얘는요 그날 3시에 약속 취소해 뭐 잡아 뭐 해놔 이런 걸 다 해주는 애입니다. 얘랑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렇게 플러그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연결. 그러면 세 번째 연결 뭘까요? 세 번째 연결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IoT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챗GPT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얘랑 연결되어 있다. 이 빔 프로젝터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빔 프로젝터 출력 좀 낮춰봐. 좀 꺼, 켜, 말로 얘를 조절하는 거예요. 리모컨인데 말로 조절하는 리모컨이다. 근데 이거를 모든 IoT니까 다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가령 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다. 야, 나 지금부터 한 3시간 있다 집에 들어가는데 좀 더운 것 같아. 그럼 적당한 온도로 에어컨 좀 틀어놔.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쯤에 맞춰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미드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혹시 미드 기억나세요? 다 키트 빨리화정이 확 왔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챗GPT한테 자율주행을 연결해가지고 야 카트 내가 지금 23분 있다 내려가니까 그때 맞춰서 요 앞에 차 세워놔. 그럼 얘가 탁 차를 세워놓는 거죠. 근데 내려가다가 네가 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 잠깐만 5분만 있다 와. 얘가 에잇 하면 3바퀴 돌고 다시 5분 있다 오겠죠. 하드웨어를 연결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말을 알아듣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소프트웨어랑 연결시켜서 이 소프트웨어들을 다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API. 그리고 하드웨어랑 연결시켜서 하드웨어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IoT. 그리고 서비스들, 비즈니스랑 연결시켜가지고요. 내 말을 그대로 실현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플러그인.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거의 뭐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지금 내비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내비 보는데 저 앞에서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헷갈려요. 그럼 좀 비율을 줄여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손 뻗어가지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야, 좀 줄여봐. 확대해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거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율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이대로 고정.
왜냐하면 지금 이거 다 그런 기능이 되는데 그 기능을 다 찾아가지고 손으로 눌러가지고 내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쿠팡 가서 뭐 살 때 그럼 키오스크 같은 것도 어렵잖아요. 말로 하면 돼요. 왕꺼 큰 거랑 요즘에 좀 그 세일하는 거 없어? 그거 줘. 제로슈거 그런 그 콜라로 주고 말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첨단으로 갈수록 내가 눌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얘랑 나랑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인터페이스가 그 말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편한 인터페이스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떴던 건 인터페이스가 손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휴대성이 너무 간편하고 편했잖아요. 그래서 떴고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더 쉬워진 거죠. 이거보다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 이거 가능해요. 왜냐하면 뇌파 분석하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는 진짜 안 하는 게 없죠. 뇌 직결 인터페이스 가지고 뇌랑 직결돼서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를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생각하면은 좀 너무 밝은데?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다 어두워지고 근데 그런 세상은 조금 네, 조금 있다 올 것 같고요. 일단 말로만 해도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챗GPT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뭐만 남은 거냐면 연결시켜가지고 활용성을 강화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챗GPT가 날린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얘를 잡으려고 난리치는 이유는요. 챗GPT가 있으면 연결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얘를 잡을 수 있으면 여기에 10억 명 몰려있다, 20억 명 몰려있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냥 이런 식만 받아요. 하루에 이런 식만 받게 10억 명 쓰면 하루에 10억 원인 거예요. 이런 식만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난리인 거예요. 그래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이 AI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기술로 보자면 그러니까 생성형 AI 있죠? 이 텍스트 AI에서는 몇 등이라고 누가 매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 4등 안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생성형 텍스트 AI 기술을 가진 데가 미국, 중국, 이스라엘, 우리나라 4개밖에 없거든요. 네? 일본은 없어요. 어디냐고? 네, 그 4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물론 좀 있으면 따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 4군데밖에 없어서 빨리 가면 갈수록 유리합니다. 이번에 구글이요. 한국어로 된, 그러니까 영어 말고 한국어로 된 걸 만들겠다. 두 번째로 한글을 선택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한글이 왜? 의아했어요. 근데 그 의도 중에 하나가요. 네이버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를 누르려고.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영향력 있는 애들은 우리 미국 거 써, 중국 거 써 하지만 둘 다 싫은 애들 있잖아요. 제3국 이런 친구들. 특히 이런 친구는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럼 다른 나라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국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기술이 좀 발달하면.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싹을 밟아놔야겠다. 이런 개념이 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는 자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 챗GPT를 였다가 넣었다.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되게 대단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요거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얘 알아들으니까 연결시켜서 다른 것들은 얘네들이 원래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얘네들이 그냥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거 말고요. 로봇의 뇌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얘가 다 해주고요. 그리고 얘도 어떤 자신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챗GPT 했을 때 와이프분이 그러셨다면 그게 맞겠죠 라는 식의 얘기를 로봇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네카라는 친구인데 얘 머릿속에 지금 챗GPT가 있거든요. 이 챗GPT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 거죠. 야 너 좀 냄새 난다 스팅크 라고 해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을 탁 찌푸리면서 뭐라고요? 이런 장면이에요. 약간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뭐 냄새나 그랬더니 지금 동공지진 뭐라고? 인상찌푸리죠? 야 그거 너무 좀 공격적인 질문 아니야? 무례한데? 하는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was just trying out to do what expressive therapy we used to do. 아, 그냥 실험 삼아 해봤어. 딱 하니까, 넌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상 찌푸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I think we've seen that. Thank you, Mr. 야, 그래, 고마워. 하고 하니까, 그래. It was a pleasure interacting with you. If you ever need anything else from me, don't hesitate to ask. 지금 얘는 그냥 표정 짓는 애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거에 맞춰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이 다 연결된 채 이 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공상과학에서 보던 집사 로봇, 야, 이거 해놔 저거 해놔, 이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제로 챗GPT가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원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저 머릿속 들어가면 지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의 문제는요, API 아까 지금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결의 문제가 뭐냐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안 되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연결의 문제는요, 규제의 문제거든요. 규제가 내일에도 해결되면 내일에도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런 문제들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 제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좀 여러분한테 재밌을 만한 거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이 난리구나 이건 아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했는데 교육 분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아카데미기도 하고 자녀들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연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얘는 텍스트를 생성한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형식과 내용 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고등학교에서 가령 한 명이 20명, 30명을 가르쳐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가령 미분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저번 중간고사 평균 점수에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70점이다. 그러면 70점짜리 수준에 맞춰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알아듣는 애들은 한 반 3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딱 70점 수준에 맞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반이 90점, 반이 50점, 평균은 70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진 않겠죠. 5명 될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충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동네 학원에 가는 겁니다. 동네 학원에 가서 나한테 딱 맞는 수준을 가르치는 선생님 찾아가 그 선생님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교육이요 킬러 문항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수능이야 뭐 한 번 보는 거니까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이강 보고 그러거든요. 동네 사교육은 바로 수준별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대 다라는 이 형식은 수준별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대표할 수밖에 없고요. 형식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분과학 문제도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면 기계공학과, 영문학과면 영문학과 이렇게만 배워요. 근데 문제는 사회에 나가면요 통섭이라고 해서 그 두 개를 다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선호해요. 인문학을 잘하는 개발자라든가 아니면은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성과도 훨씬 좋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술자 중에 기술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에 유명한 사람 중에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원래 전공 뭔지 아세요? 대학교 다닐 때? 철학과예요. 마케팅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철학과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전공 뭔지 아세요? 빌 게이츠 하버드 1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했잖아요. 그 1년 다녔던 전공 법학과예요. 그래서 중퇴했나 싶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마크 주커버그 컴퓨터공학과라고 했는데 컴퓨터공학과와 심리학과 이중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IT계에서 빵 터진 사람을 보면 오히려 인문학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 빵 터진 거죠. 왜냐하면 기술자들은 기술만 생각해요. 어떻게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근데 사실 사람한테는 요 정도면 지금 되거든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활용성 있게 어떻게 그 인문학적으로 풀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빵 터트린 거예요. 그동안 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대학에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교수님이 그거밖에 못해서. 교수님이 통섭이 안 돼요. 평생 기계공학에도 깊숙한 사람인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이요. 기계공학 학생이 어디 갔다 왔어? 아 저기 그 교양대학에서 하는 그 인문학 그 분주론 듣고 왔어요. 그러면 야 너 딴짓 하고 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해. 이런 얘기 들어요. 기계공학이 아니면 다 딴짓인 거야. 공부가 아닌 거야. 대학에서는 오히려 딴짓하지 못하게 대학에서 아예 학교에서 통섭 융합학문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왜? 교수님이 모르니까. 교수님이 융합이 안 되고 자기 거밖에 모르는데 뭐 자기 거 가르치고 자기 거 가르치는 거야. 융합은 학생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챗GPT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야 챗GPT야 경제학과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학에서 가격이 결정된 원리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요. 이렇게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해 준 겁니다. 시나리오 작성해 줬어요. 이걸요 어렵거든요. 수준별 학생 야 이거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만하게 설명해 줘.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만한 수준 설명해 주는데 얘는 영화를 좋아하거든. 영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줘. 그랬더니 이렇게 아 그러면 영화를 보러 영화를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종의 줄다리기 게임과 비슷합니다 라고 해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얘가 좋아하는 예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생성하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 친구 수준에 맞춰서 딱딱딱 생성을 해요. 같은 내용을. 자 그리고 분과학문 이거 뭐냐면 경제학에서 가격이 결정된 원리를 얘는 컴퓨터공학 이중 전공이다 생각하고요.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같이 설명해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동적 가격 책정 프로세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피드백 루프를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변경에 따라 동작을 조정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컴퓨터와 경제학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전공하는 애들은 알죠. 여기에 심리학까지 같이 들어가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분과학문을 경제학과 교수도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이렇게 설명 못할 거예요. 아 이거 그 피드백 루프랑 비슷해? 가격이라는 건. 둘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얘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교육 시나리오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서요. 이 챗GPT로 시나리오를 생성시켜요. 그리고 자동 AI 휴먼에 넣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요. 유튜브잖아요.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된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좀 싫잖아요. 이 사람이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한 2개월 전인가요? 언리얼이라는 회사에서 뭘 발표했냐면 내 스마트폰으로 나를 찍잖아요. 그리고 컴퓨터에 보내면 AI 휴먼, 내 AI 휴먼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전문 장비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으로. 그럼 이런 거죠. 선생님이, 교수님이 아이고 이걸 생성시킨 다음에 자기 걸 찍어요. 학생들한테 보내요. 그럼 학생들이 여기 노트북 딱 있는데 다 다른 내용으로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굳이 교실에서 모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나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을 내 수준에 맞춘 것을 내가 집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핵심 개념은 그대로겠죠. 근데 설명하는 수준,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만한 걸로 맞춰가지고요. 이런 미래가 사실은 메타버스까지는 아닌데 여기까지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가능해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학교를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네, 그 카르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기술이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게 발표가 됐어요. 이게 6월 7일에 발표된 건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로 1:1 맞춤 교육 시대에 연다 해가지고요. 2028년까지 초중고 전 그 학년을 AI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AI 교과서랑 디지털 교과서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북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나 근데 지금도 다 이북 같은 거 나오니까 가능할 거잖아요. 근데 굳이 AI 교과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AI 교과서는요, 사람마다 내용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AI 교과서죠. 그러니까 1대1 맞춤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명이 앉아있는데 다 다른 교과서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방향성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핵심 내용, 뭐 미분이면 미분이라 보다 이거 선생님 가르칠 수 있겠지만 뭐 예제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AI 휴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선생님 역할이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선생님들 또 여의도 와가지고 막 집회하시는데 집회할 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AI 교과서를 1대1 맞춤 교육 시대에 연다.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거죠. 교과서가 다른데 어떻게 한 명이 이거 가르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얘기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도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지금 선생님 하는데 어떻게? 뭐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역할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임 개발자가 다른 역할이 된다라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선생님은 티칭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건데 티칭은 기계가 훨씬 잘해요. 잘한다기보다는 20명을 다 동시에 다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하냐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맞는 시나리오, 교육 시나리오 정확하게 생성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사실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생산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른들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야, 너 관심 있는 게 뭐야? 뭘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시나리오 짜는 걸 같이 해주는 컨설팅 역할. 그리고 그 시나리오 나왔을 때 이게 교육적으로 괜찮은 건지 얘한테 맞는 건지 검증하는 애널리스트 역할. 그래서 결국 아이의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공부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하면 원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를 같이 짜주고 매니지먼트 하는 역할.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은 티칭이 아니라 매니지먼트가 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할 일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쭉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넘어가서 어디를 보면서 할까? 사람이 하는 건 어떤 일이냐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일단 문제점 같은 거 좀 궁금해하실 거서 그거 하려고요. 앞에 건 좀 빨리빨리 중간 건 했고요. 행정 업무 같은 거 할 때 지금 행정하다 많이 대체가 될 수 있다. 교육에 대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게 불안에 떠시는데요. 맞아요. 대체돼요. 이걸 대체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 아까 저렇게 효율적인데 그 CEO 입장에서는 10명 고용할 걸 5명 고용하면 되는데 굳이 10명 고용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되고 있고요. 결국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아시아 경제 기자 하나가요. 10년차 기자거든요. 그래서 챗GPT랑 기사 대결을 한 거예요. 같은 주제로 누가 기사를 쓰나 빨리 쓰나 해가지고 송관호까지 해서 얼마나 걸리나 체크했더니요. 아시아 경제 기자는 10년차 기자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챗GPT는 20분 걸렸어요. 아니 근데 눈에만 나오는데 왜 20분이나 걸렸죠? 나온 기사를 검증해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20분.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는 기사 얘는 3시간, 얘는 20분 걸린 거예요. 이러면 지금 9배 차예요, 시간이. 그죠? 네. 자, 내가 신문을 만드는 CEO다. 3명의 관리자와 7명의 실무자, 기자가 있었어요. 이 7명을 다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지금 9배를 하니까 한 명이 한두 명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를 수 없는 건 누구죠?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말하자면 편집장의 역할은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 이 주제를 가지고 쓰자라고 했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좀 맞는 건지 검증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기사는 약간 이 정권 분위기에서 내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상황 판단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이런 사람은 안 잘려요. 대신 CEO 입장에서는요. 10명 필요한데 한 3, 4명이면 된다. 이 사람들한테 1.5배 정도의 연봉을 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부익부빈이 AI를 잘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리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이 AI에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AI를 잘 활용한 사람에 의해 대체되는 거예요.
대신 5명이 한두 명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지금 이 AI를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잘 활용한다는 게 진짜로 뭐를 해줘 라든가 이걸 저렇게 해줘라는 요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또 나이가 어려도 사실 이것들이 큰 장애가 안 돼요. 생각보다. 경험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 크게 3가지 문제, 그러니까 다른 뭐 할루시네이션의 오류라고 해서 얘 거짓말 잘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2가지로 그거는 그 문제가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되게 급격하게 그 오류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클로버 X가 발표될 때도요. 기존보다 80% 이상 할루시네이션 오류를 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발표될 때마다 얼마큼 줄였다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술이 발전하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런 오류가 있어야지 사람의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얘가 좀 틀리게 했네. 얘가 좀 잘못됐어. 검증하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도 있지. 그것마저 없으면 사람 뭐래요 도대체. 저는 할루시네이션 오류는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이 일자리가 급격하게 대체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크게 3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작권 문제는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언론에서 나온 저작권 문제는 사실은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다. 만들어진 것에 대한 저작권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왜 갖다 쓰냐 여기에 대한 거라 이거는 얘네들도 같이 돈을 벌자는 얘기거든요. 돈을 주면 돼요.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보안의 문제, 야 이거 쓰면은 우리 보안 다 갖다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안의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와 기술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얘네들은 챗GPT 외에 그 후발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아마존도 참전하고 구글, 메타, XAI, 일론 머스크요, 네이버 등등 후발로 참여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어쨌든 챗GPT가 앞서가 있잖아요. 그 뒤에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후발주자들의 경쟁력이 뭐냐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우리는 보안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요. 그러니까 보안이 뭐냐면 가령 삼성에서 이번에 우리 회사 공급표를 얘를 챗GPT를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챗GPT가 내가 작업해서 내 결과를 얻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입력해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써버린다는 거죠. 야 그러면 그 글로벌 업체들 공급표 작성 좀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입력한 정보를 데이터로 써버리니까 삼성의 공급표가 딱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얘는 기업에서 약간 저런 데서 야 우리 니네 거 안 갖다 쓸 수 있도록 보안을 딱 해줄게가 서비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 쓰고 있는데 안 갖다 쓰게 해줄게. 대신 이거 돈 내면 우리 확실하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저께 의뢰받은 게 뭐냐면 두산그룹에서 챗GPT 써가지고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보안에 대해서 서로 비즈니스적으로 약조를 하고 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 친구들이 이제 챗GPT 쓰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멀티캠퍼스,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 그 세리시오 하던 데 있죠. 거기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저랑 같이 만들기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두산 친구들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이런 보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고요. 기술의 문제요. 기술이 없을 때는 이게 데이터가 나갈까 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 챗GPT가 돈 많이 든다는 얘기 들으셨죠? 운영하는데. 근데 우리한테 돈 안 받아가거든요. 그 얘네들 돈을 어디서 벌까요? 이런 데서 벌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랑 야 삼성 니네 거 우리가 해줄게 대신 얼마씩 내 하는 식으로 B2B라고 하잖아요. B2B에서 벌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안의 문제는요 사실 비즈니스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의 문제가 남았는데 이게 정말 윤리적인 것인가? 또 하나는 계속적인 AI의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대표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자율주행차를 내가 타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린애 두 명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얘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대로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 두 명이 죽겠죠? 근데 아이 살리려고요. 이렇게 옆으로 급격하게 틀리면 옆에 나무에 박혀가지고 운전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AI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운전자가 죽는 거. 그죠? 아무래도 아이 두 명보다는. 근데 그러면 나는 내가 자율주행차를 하는데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애를 타고 있는 거야. 이게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사실은 내가 이걸 타고 있으면 언제든지 안전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이걸 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얘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윤리적 딜레마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AI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심어놓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저렇게, 저런 아이는 저렇게. 그죠?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건 좀 심어놓는 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야 정말 기계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한 세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수님은 이게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근데 제 대답은 그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디스토피아다라고 하면 거기로 안 갈 건가요? 여러분 핵폭탄이 세상에 있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늘면 늘었지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가져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기술이 한번 나오면 그 기술을 후퇴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80억 인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요만큼만 가면 나머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국가라도 AI, 우린 갈 거야. 야, 6개월 동안 AI 발전을 멈추고 여기서 협의한 다음에 가자. 라는 얘기가 초창기에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완전 무시되고 가고 있죠. 첫 번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협의가 될까요? 안 됐다는 거죠. 6년을 줘도 안 돼요. 두 번째, 이때 미국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6개월간 우리가 발전을 멈추잖아? 중국만 좋은 일 하는 거다. 중국이 안 갈 일 있겠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AI 협의한 다음에 좀 멈추자라고 해도요. 중국이 과연 그 협의에 동참을 할까요? 그러면 미국이 뒤지는데 그 꼴을 보고 가요? 결국 이 디스토피아는요. 디스토피아든 유토피아든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물음보다는 실제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그때그때 건건이 우리가 유토피아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뭐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안 갈 건 아니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우리가 그나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의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윤리의 문제가 우리가 멈춰! 라고 해가지고 멈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해서 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죠.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약간 재미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부터 한 가지 게임을 할 거예요. 상품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혹시 그 가수 중에 아이유라는 가수 아세요? 아이유는 그래도 좀 폭넓게 아니까 근데 모르시더라도요. 이 세 명이 되게 비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인간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AI로 만든 가짜예요. 그럼 인간이 하나가 누가인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한 명의 인간이 있어요. 아이유를 원래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조건은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AI거든요. 이 목소리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네? AI가 거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노래요. 네,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자, 이 셋 중에 하나의 인간. 보통 이런 것에 아주 전형적인 수법은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너무 뻔한 반전이어서 진짜로 한 명 있어요. 약간 분위기가 히든싱어처럼 그 숨겨진 가수 찾아야 되는데 누가 사람 같으세요? 세 명 중에? 자, 1번이 제일 사람 같다 하시는 분. 1번. 2분. 5분. 2번이 제일 사람 같다. 4분. 3번이 제일 사람 같다. 2, 4분. 완전 지금 445 이렇게 해가지고요. 완전 퍼졌거든요. 이 얘기는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진짜 한 명 있어요. 자, 진짜 사람은요. 60초 후에 발표하면 화내실 거죠.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쫄려. 그렇죠? 네. 진짜 사람은 1번이에요. 네. 1번 맞추신 분도 맞아! 이건 아닐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저게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니고요. 일반인이 유튜브 운영하면서 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툴 가지고 아이유 목소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세 목소리가 다 비슷하게 보이고,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저런 신뢰의 문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 친구 목소리야. 근데 내 친구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진짜 보이스인 거예요. 진짜 보이스로 와서 엄마 나 여기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딸 목소리 맞아. 마치 우리 딸이 눈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안 속은 거지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겠어요. 인증샷이란 말 있잖아요. 야 어디든지 인증샷 보내. 그럼 내가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게 합성인 거예요. 그게 AI로 만든 건데 진짜 사진이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증샷이란 개념이 없어집니다. 인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샷으로. 동영상 같은 거 나오면 저거는 확실한 증거야. 증거가 안 돼요. 생성형 AI가 만드는 이 불신뢰 사회. 그러니까 저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저게 진짜 내 딸인지 아니면 진짜 그 인증이 맞는지를 검증하려고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게 돼요. 예전에는 딱 보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은행 가서 그냥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돈 찾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불신뢰 사회가 점점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믿을 게 없어지고요. 뭐든지 다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뭘 얘기했을 때 한 번에 믿겨지지 않고 누구나 다 의심하고 지금 전화 왔을 때 함부로 문자 같은 거 못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보이스피싱을 빠질지 모르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이 문자를 대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기본적인 사람을 대할 때, 전화를 대할 때 기본 그 전제가 되면서 사회가 좀 더 각박해지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돈과 비용과 시간도 엄청 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이게 그 AI가 만들어내는 진짜 문제가 아닐까.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되고 하는데 이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구조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대박인 거예요. 은행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 만든 업체가 진짜 별거 아닌데도 이걸 돈을 벌듯이 이 인증샷이 진짜다라는 것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 이 목소리 진짜다를 검증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거는 좀 대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챗GPT나 이런 거는요, 경쟁에서 적으로 삼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스피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눈 감았다 뜨면 또 다른 기술이 나와서 엄청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얘는 말로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이 나는 잘 활용만 하면 된다 라는 거. 다만 이걸 가지고 좀 더 응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로 또 활용하고 싶고 뭐 또 했다 그러다 싶으면 이제 좀 확실히 아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이라기보단 동료로 삼으시면 사실은 지금 여기는 이제 많이들 나이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40대에서 60대 정도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반응이 좋거든요. 뭐냐면 이 챗GPT는요 은퇴를 연장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40대 50대가 밀리는 건 뭐냐면 스피드예요. 그죠? 가령 PPT를 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어낸다. 그럼 PPT 만들고 이런 것들이 뭐 구려요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잖아요. 얘네가 다 해주는 거예요. 실무를.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경험과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령 뭐 우리 회사에서 등산대회 가야 돼. 등산대회 기획해줘. 그러면 챗GPT를 시키면 한 20개 기획해. 그러면 20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하든지 아니면 두세 개 합쳐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이거 괜찮은데?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는 신입사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경험과 경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 분위기가 이런 거 좀 싫어하고 또 사장님 이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빼고 하는 식으로 경험과 경력이 들어가서 내가 50 정도의 기물을 90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3, 40은 경험과 경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50까지 만드는 건 기초적인 거, 뭐 여러 데이터 찾는 거 이런 것들은 신입사원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경력자가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얘가 신입사원 역할을 다 해주거든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남기는 것보다 경험자 경력자를 남겨서 이런 거 얘들이 해주니까 그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앞으로도 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우리한테 틀을 주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다라는 거 잘 활용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그 동료 나의 보조도구로 삼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벌써 이제 12시가 돼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요약 잘 해주셔서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챗GPT 앱을 깔기만 하면 잘 쓸 수 있는. 그러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거기 있으시면 아슈겁에 있으실 거예요.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 챗GPT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대신 로그인 절차가 좀 귀찮긴 합니다. 로그인만 하시면 질문창에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슈겁이라고요. 카카오톡에 아슈겁이라는 기업이 챗GPT를 갖다가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카톡은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수겁을 찾아요. 아수겁, ASKUP 아니면 아수겁 한글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딱 뜨면 얘를 친구 추가한 다음에 그럼 아수겁이 뜨는데 넣다가 질문하시면 챗GPT에서 질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 지금 아마 있으실 테니까 카톡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이걸 경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술 창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좋죠. 예술 창작하시는 분은요. 그러니까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요. 미술은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술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개념을 바꿨어요. 그 전에 미술은 어떻게 하면 사물을 되게 똑같이 묘사할까 뭐 이런 거였는데 사진이 나오니까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상을 그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의 현대 미술은 약간 그 개념, 컨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개념이나 컨셉 이런 개념. 그러니까 미술의 개념이나 그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로 또 데미안 허스트라고요. 그 뷰티풀 싱이라는 작품을 그 3월인가 4월에 했었거든요. 생성형 AI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회전하는 원판에 뭐 이렇게 번지는 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생성형 AI고요. 그 고객이 패턴 정하고 색 정하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몇 가지 정하면 그걸 돌려가지고 실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 했어요.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큰 걸로 만들면 60만 원 정도, 작은 걸로 하면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게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툭툭 눌러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일주일 팔았거든요. 200억 원 넘게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터랙티브한
그 미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컨셉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패턴이나 해가지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술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독자와 그 쓰는 사람이 같이 쓰는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좀 바뀌는 개념들이 등장해서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그러면 지금 나오는 미술의 내용 보면 너무 잘 그리고요. 웹툰 같은 거 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니까 저 제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요새 그 젊은이들 취업대에 들어가 있는 네. 젊은이가 이와 관련된 시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좀 있는지 한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다루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서 교육은 필요가 없어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리포트를 작성해 본다든가 써본다든가 라고 하면 내 일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엑셀 전문가, PPT 전문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얘는 그냥 정말 보조도구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챗GPT 전문 교육과정 뭐 이런 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써보시면 그런 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아니면 얘를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AP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기술자로서 한다라고 하면 받아야 되겠지만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전문으로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건 권하진 않아요. 제가 써보시면 그거는 좀 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앱을 챗 AI를 깔았는데요. 네. 아수거하고 비교해서 네. 그 가성비나 네. 그런 정확도가 어느 것이 더 추천해 주십니까? 챗 AI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그 챗GPT는 아닐 거예요. 뒤에 네. 근데 챗GPT를 표방해서 되게 많이 생겼어요. 되게 많이 생겨서 아수겁이 대표적으로 챗GPT를 쓰는 애고요. 초창기에 되게 비슷한 게 많이 생겼고요. 사실 애플 iOS에 혹시 애플 쓰시나요? 맞아요. 애플은 지금 iOS 해가지고 그러니까 iOS가 이제 운영체잖아요. 애플은 챗GPT를 쓸 수 있어요. 그냥 아수겁 같은 거 안 고치고 쓸 수 있는데 아직 안드로이드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안드로이드 할 거니까 그걸 직접 쓰시든가 아니면 아수검은 확실하게 챗GPT거든요. 이거 쓰시든가 하면 좋고요.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챗GPT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만약 챗GPT라면 같은 거예요. 어차피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니까 같은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가까이서